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진님 오늘은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네. 먼저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경남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하며 주무부처인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열린 공동휴업청원 집회와 마찬가지로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아닌 기존 요일 인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개편안이라며 중개보수안의 철회와 노영욱 장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 10월 달부터 시행되는 중개수수료 인하 시작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죠.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내고 있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사실 요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수수료가 많다라는 거를 공감하고 지금 수수료 인하를 지금 요율을 이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요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중개사분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지금 밥그릇 지키는 걸로 보여지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일반 사람들의 공감을 좀 얻어야 되는데 약간 명분이 없는 사실 그렇죠. 이게 집값이 오른 게 정부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공인중개사 뭘 잘못했냐 뭐 이런 취지인데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결국엔 수수료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오름에 따라 올랐죠. 수수료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사실 수수료가 높아진 반면에 중개사들이 일하는 양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르기 전 수수료를 받아도 중개사들은 많이 버는 분들 많이 벌었고 영업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도태되고 이렇게 했지만 돈을 벌었단 말이죠. 거기서 뭐 굉장히 다 낮아빠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졌으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국민들 부담으로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줄여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거의 이제 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니까 이건 생존권 문제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일반 사람들의 공감을 사야 약간 좀 힘이 실리는데 뭔가 이런 걸 뉴스 기사를 보면 인상 찌푸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 지금 기사에 대한 댓글만 봐도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다 막 반대를 하는 협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댓글들이 쫙 정말 그것도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은 지금 중개사들이 하는 행동에 절대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개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수수료 요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췄던 거를 조금 더 이제 상향시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반발이 더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시장 개편에 대한 움직임들이 살짝 있거든요. 이런 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지금의 행동들이 더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거대한 중개법인 실제로 지금 중개법인들은 허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이 대부분은 다 빌딩이나 상가 건물 이런 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쪽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아파트에 대한 중개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중개사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대 중개법인이 들어와서 시장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직방 이런 데들이 시장에 그냥 진출을 해가지고 장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광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직접 중개를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나 뭐 직방이나 아니면 뭐 옛날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뭐 들어와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다윈중개나 이런 것처럼 이런 중개법인을 네이버가 한다라면 엄청 효과가 클 거거든요. 파급력이 다르긴 하겠네요. 근데 이 네이버가 하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는 막고 있는 중인 거죠. 협회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국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법인들이 진출하는 거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입느냐. 네. 중개사가 피해를 입는 거죠.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나 중개법인이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네.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네, 네.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상황에 소비자인 국민들의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렇죠. 또 그게 진입을 이제 했을 명분을 경우에 얻는 거죠. 명분을 얻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있는 중개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개사분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데 노력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네. 선택적으로 네.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양보하면서 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제 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협의점을 좀 찾는 게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발하는 게 네. 굉장히 소탐 대실이 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좋아하는 단어 소탐 대시를 조심해야 된다. 네. 그게 오늘 나왔네요. 네.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중개 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뭔가 좀 목소리 크게 뭔가 내세우면 네. 좀 들어주는 약간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그게 오히려 네. 독이 돼서 네. 아예 이제 설 곳도 없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동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때 힘을 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수수료 부분은 국민들 전체가 공감하지 않아요. 지금 내렸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이거죠. 심지어 지금 시장에서는 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네. 10월 이후에 하는 게 자기한테 오히려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계약을 좀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계약서를 지금 쓰는 게 아니고 10월 이후로 쓰자. 네, 이렇게 네, 네. 예, 수수료 내려가길 바라는 거죠. 지금 수수료 올려가지고 좋은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용납을 하죠. 지금 같은 경우 수수료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게 지금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떻게 보면 요구죠. 네. 그러니까 약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받아 안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자기 밥그릇 작은 네. 밥그릇 지키는 거에 골몰해가지고는 네네.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곧 10월이 다가오는데 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봐서는 뭐 산발적으로 반발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온 나라가 진짜 부동산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정말. 네. 곳곳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